아유,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니, 그 혹시 얘기 좀 잠깐 나누실 수 있어요? 잠깐 저 토크 좀 안 됩니까? 뭐 혹시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그리고 간이 지금 책상과 입이 한번 의자를 펴고 대화는 시작됩니다.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두 명의 진행자,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캐스팅된 시민. 이것이 유퀴즈 속 등장하는 출연진의 전부라면 전부입니다. 어쩌면 소박해 보이기도 하는 유퀴즈의 프로그램 구성.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소박한 대화에 울고 또 웃는 것일까요? 일반인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기치를 내건 다양한 일반인 소통 프로그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소통 프로그램들은 항상 갈등의 소비, 그리고 선정주의적인 소재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TVN에서 방영 중인 유퀴즈 온 더 블록은 세대, 계층, 성별을 초월한 모든 시청자들이 다양한 일반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유퀴즈는 어떻게 기존의 소통 프로그램들이 성취하지 못한 보편적인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유퀴즈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긍정하는 유퀴즈의 소통 방식입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혹은 이 동네에는 무슨 일로 오게 되셨나요?와 같은 자기소개와 근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토크는 하시는 일은 혹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후회되는 순간은 없었나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외롭거나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와 같은 무거운 토크 주제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길거리를 걸어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는 시민들과 진솔한 토크를 나누는 유퀴즈를 바라보다 보면 길거리에서 파리의 시민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냐고 물음을 던지며 모종의 사회학적인 실험을 진행했던 시네마 베리떼의 대표작 어느 여름의 연대기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지방 혹은 계층의 사람들의 삶을 조명했던 예술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고전적이면서도 예술적인 텍스트들이 유퀴즈를 통해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유는 유퀴즈가 단순한 수다 혹은 예능을 넘어서 평소 우리 삶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 혹은 우리가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한 마음속 무거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표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석과 조세호는 시민들이 토로하거나 고백하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 결코 판단하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의 문제가 더 크고 깊게 표출될 수 있도록 그들의 고백에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이와 같은 유재석과 조세호의 경청과 공감의 자세는 시민들의 토로와 고백에 대해 맞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혹은 저도 그랬거든요와 같은 언어적인 공감의 화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토크 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분노와 눈물에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는 비언어적인 공감의 지점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유재석과 조세호의 시민들의 이야기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의 자세는 마음의 문제를 긍정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즉 유퀴즈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소통해 나아갑니다. 기존의 일반인들이 등장하는 소통 프로그램들 속에서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갈등을 갈등이냐 아니냐로 규정짓는 과정에서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부정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한 것과는 다른 풍경이 관찰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방송에 노출되고자 하는 연예인 패널들의 경쟁적인 개입이나 갈등의 당사자들에 대한 패널들의 독단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타자에 대한 부정의 풍경은 유퀴즈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퀴즈는 간소화된 연예인 출연진으로서 메인 진행자 유재석을 중심으로 조세호라는 보조 진행자를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판단하거나 개입하기보다는 토크 속 시민들의 진솔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데 진행자들의 역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더욱이 자신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며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유퀴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지점은 결코 저희에게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위로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긍정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아가는 유퀴즈의 성공 이면에는 계속해서 자기 부정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문제적 지점이 환기됩니다. 즉 유퀴즈에 대해 시청자들이 힐링을 받았다 혹은 공감을 한다는 반응들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 부정을 해야만 했던 우리들이 자기를 긍정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희망해왔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와 같이 일상적인 마음의 불안을 숨기며 살아오다가 그 불안을 방송을 통해 토로하고 고백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모두에게 긍정되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듯한 정서적 감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사회 속 사람들은 매 순간 감정적인 소진과 소외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쉽사리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되지 못합니다. 직장 동료와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서로가 경쟁자이기도 한 현실의 조건은 쉽사리 허물없는 이야기하기를 망설이게 합니다. 또한 가족 앞에서는 괜히 자신을 걱정하는 시선이 마음에 쓰여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라며 개인의 마음속 문제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자를 긍정하는 유퀴즈에서는 평소 시민들이 부정해왔던 마음의 문제가 토로되는 풍경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의 문제적 구조가 환기되는 시민들의 자기 고백에 대해 유퀴즈는 결코 시민들의 고민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괜찮아요,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예요 라며 현실의 문제를 기만하는 위로를 던지지 않습니다. 되려 유퀴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고백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유퀴즈에서 주목해볼 만한 또 다른 지점은 유퀴즈는 일상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 연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퀴즈 44화에서는 올해 초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와중에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를 떠난 의료진들과의 화상통화를 연결해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유재석은 의료진들과의 대화 도중에 계속해서 현장은 괜찮습니까? 라고 되물었고 의료진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며 반복해 대답했습니다. 그때 유재석은 의료진의 괜찮습니다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유재석의 눈물 속에는 의료계 종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역에 떠난 의료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의료진들이 버텨내야 했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대한 제3자의 미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괜찮아요 라고 자신의 불안을 부정하는 듯한 의료진에게 사실은 괜찮지 않잖아요, 가족이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라며 의료진의 불안을 긍정해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듯한 유재석의 눈물과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유퀴즈는 타자와 타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복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모순적인 문제점들을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유퀴즈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프로그램 내부의 시민들 그리고 출연진들은 서로의 진실한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성찰하며 서로에 대한 터울없는 믿음과 연대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유퀴즈는 사람들의 마음속 문제를 긍정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모순을 긍정하지만 그들은 공동체가 겪는 모순적인 아픔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직시하면서 시민들과 연대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유퀴즈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주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힘든 삶을 함께 버텨내 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